안녕하세요, 법정 여러분. 오늘도 김미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복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채권 양도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채권 양도는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1편, 2편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지요. 자, 채권 양도는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채권 자체의 양도입니다. 언제 양도되지?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양도된 것에 대해서 기존 채무자에게 내가 바뀐 채권자다라고 주장, 대항하기 위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채권 양도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의 자유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규정은 채권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언제 채권이 넘어가죠? 자, 수업 중에 말씀드렸지만 너가져라고 얘기했을 때 채권이 양도됩니다. 바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너가져 뭡니까?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이전되죠. 채무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채권은 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의 변경입니다. 채권을 넘겼으니 채권자가 바뀌겠지요. 넘긴 양도인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채권자가 아니고 양수인만이 채권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채권자가 바뀌는 것 말고 채권은 달라집니까? 아니죠. 채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기로 했었던 이자 채권의 이율만큼 계속적으로 양수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적 이자 채권은 함께 양도가 안 되죠. 기본적 이자 채권에 한해서 함께 이전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볼까요? 채권자의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됩니다. 왜?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기존의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해야 되죠. 채권자의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됐어요. 채권자가 바뀌었지만 동일성이 유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저랑 같이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당사자와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 여러분, 채권 양도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지요?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양도 계약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맞네요. 자, 1-1번입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승낙에서 효력 발생한다. 여러분, 통지 승낙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여기도 통지 그리고 승낙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너가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채권 양도의 제한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채권 양도도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한이 붙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은 뒤에서도 공부하시겠지만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압류 금지 채권이다 그러면 임금채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임금채권은 첫 번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데 특이한 규정이 있죠. 양수인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채무자인 사용자는 양수인이 아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채권을 양도한 사람,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죠. 이유는 근로자의 먹고 살기 위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채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금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그걸로 인해 먹고 사는 근로자들이 굶어 죽을까봐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았지만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돈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채권에 가압류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게 되는 거죠. 가압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성 유지하니까요. 자, 다음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느냐 보세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에도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셔야 될 것이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입니다. 자, 포인트는 여러분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지 마라. 네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지 말라는 임차권 양도 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권만 양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절대 보증금을 양도하지 말라는 말은 없네요. 따라서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보증금은 임차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래 채권입니다.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할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품권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상품권은 지금 당장의 채권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써야지만 채권이 생기죠.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가능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도에 대한 부분의 제한은 임금 채권, 압류금지 채권, 채권 양도 가능한데 양수인 청구 못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되고 가압류된 채권은 독립성을 유지하니까 가압류된 상태로 넘어가고 임차권 양도 금지했다 그러면 보증금은 양도할 수가 있고 장래 채권도 발생 가능하다면 그때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불가를 한번 볼까요? 양도를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 연금 청구권은 임금 청구권과 다릅니다. 연금 청구권은 양도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소송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한테 채권을 양도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양도금지 특약입니다. 특약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죠. 양도를 하지 말라고 당사자 사이에 특약만 있을 뿐입니다. 양도는 가능한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두 문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두 문자인데요.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선,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특선대못 이렇게 갑니다. 특약이 나왔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선대못 꼭 기억하시고 자, 이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자, 법원에 의해서 압류를 받았다. 그러면 이 특약은 전혀 상관없이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한 의전은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2번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 여러분 임금채권 나왔죠. 연금 청구권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임금채권 양도 가능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양수인이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3-1번입니다. 임금채권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죠. 있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이제 4번입니다.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죠. 그때 제한된 상태,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 채권을 양수받게 됩니다. 맞네요. 가압류된 채권은 자, 양도하는데 제한이 없느냐? 여러분, 양도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제한된 권리가 넘어올 뿐이죠. 그쵸? 요거죠. 양도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5번이죠. 장래채권. 자,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 양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1번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래채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 양도. 자,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이제 7번하고 8번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 자, 양도금지 특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금지 특약이 나오고 그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 여러분, 모르는 뭡니까? 선. 됐죠? 그리고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냐? 그 주장을 대항할 수 있냐? 있다 없다? 없다. 못. 특선대못.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7번 문제 같은 경우 꼭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문자로 끝낼 수 있는 거. 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자, 8번 문제 갈게요. 양도금지 특약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여러분 특선대못,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압류 자체가 법원이 하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X.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채권 양도에 있어서 양도 부분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채권 양도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시면은 정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법등이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